자, 지난 시간까지 바로 전 시간에는 힘 얘기했습니다. 그죠? 힘하고 힘과 운동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힘이라는 것이 작용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알짜 힘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나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식이나 힘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일단 현재 나가야 될 거 좀 나가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현재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 문제를 풀어보니까 굳이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평행사변연법하고 그 다음 최소한 한 물체의 화살표가 양쪽으로 정반대로 똑같은 놈이 작용하면 합력은 빵이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반대 방향이면 그런 정도로만 좀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전 시간에 했던 게 운동의 종류. 그럼 그거를 지난 시간에 힘의 이제 알짜 힘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알짜 힘이 물체에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걔가 원래 정지 상태였다면 알짜 힘이 없으면 계속 무슨 상태를 유지할 거다.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고. 만약에 걔가 어느 시점에 출발한 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야. 알아서. 뭐 어느 시점에 움직였겠지. 그건 내 관심사가고 내가 봤더니만은 걔가 운동 중이야.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든 느린 속도로 움직이든 만약에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방향도 유지되고 있다면 걔는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힘이 알짜 힘이 작용 안 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속도가 어쨌든 변하더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힘과 운동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알짜 힘이 작용하면 알짜 힘이 존재하면 속도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속도는 변하게 된다. 이때 하나 기억할 거. 가해주는 힘의 크기가 계속 일정하다면 뭐 하다면? 일정하다면 속도가 변화되는 비율이 일정하고 시간에 따른 이 속도 변화 비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제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됐습니까? 등속도 운동은 알짜 힘이 작용하는 상태야 안 하는 상태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운동 방향만 있고 힘의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됐니?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 되면 뭐가 되면? 등가속도 운동이 되면 걔는 속도가 변하나 안 변하나? 이제는 그냥 변해야 됩니다. 그죠? 변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걔가 속도가 증가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속도가 증가 중이야.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지? 운동 방향과 힘이 작용한 방향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속도가 줄어들면요.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됐니? 됐습니까? 의외로 이게 문장이 되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미 이 물리 처음 시작할 때 역학적 시스템 시작할 때 머릿속에 지금 상황을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면은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혼자서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동영상 틀어서 보시고 알겠습니까?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어쨌든 메가스터디에 있는 이 문제집을 한번 풀어본다 라고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약간의 수식이 들어가거나 그래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실전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 준비사항. 역학적 시스템에서. 첫 번째가 사실은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학적 시스템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중력. 됐습니까? 특히 지구 중력. 뭐라고? 그 다음에 중력과 중력에 대해서 힘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은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몇 종류?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거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포물선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엔간에서 요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이걸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직 상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그냥 떨어뜨린 거.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퍽 던지면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반포물선. 됐나? 나머지 하나가 뭐? 위로 던져졌는 거. 그럼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됐습니까? 요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억하실 거.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인데, 우리가 운동의 종류로 보자면 이거는 전부 다 뭐를 다루는 거다?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는 거예요. 됐니?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디에서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등속도 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만유인력이 결국에는 그 같은 건데 만유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말로 이제 한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실전 스킬을 익혀야 돼요. 됐니?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의미는 다 깨달았어. 알았어? 근데 머릿속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상이 누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뭐? 관계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한 거를 이제 뭐로 표현해라? 수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좀 까탈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뭐로 표현한다? 예,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됐니? 그래프 분석의 시작은요, Y축이 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데, 오늘은 2번부터 하겠습니다. 뭐부터 한다고? 2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다. 최소한 등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걸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됐니? 먼저 이거부터 좀 하고 가야 돼요.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지금부터 우리는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됐나? 첫 번째,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나오면 그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되겠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두 개 이상이 되면 M1, M2 혹은 뭐 MA, MB, M0, 뭐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쨌든 M 계열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됐니? 그 다음에 걸린 시간 뭐라고요? 걸린 시간이 나오면 일단은 처음이니까 정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델타 T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됐냐? 그럼 시간은 어느 순간이가 간격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나중 시각에서 처음 뭐를? 시각을 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나중 시각은 기호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그냥 스몰 t. 됐나요? 처음 시각은 t0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 얘들 둘 사이의 관계식은 델타 t 이퀄 t-t0라는 식이 성립하도록 됐습니까? 됐어? 근데 교과서에서는 델타 t를 그냥 t라고 해. 걸린 시간을 t라고 하자. 이딴 식으로 표현해. 알았어?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 순간. 됐죠? 10초인 순간 그러면은 10초라고 하는 시각에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옮길까요? 네. 오늘 조금 긴장하고 하십시오.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집중하면 되니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제를 하는 게 이번에는 물체가 움직이면 뭐가 발생하나? 이동거리가 생기지.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동거리라는 게 있고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위라는 게 있어요. 실제 변위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1학년 통합과학의 역학적 시스템을 보니까 굳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같다는 것은 모든 운동이 무슨 운동이고 직선 운동만 일단 따져보겠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직선 운동 말고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두 개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직선 운동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방향 변화가 있다 없다. 방향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내가 이것도 역시 델타 S라고 표현하면 단위는 미터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미터 되는데 이동거리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가 나중 위치가 있고 처음 위치가 있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으로 걸어갔다 이 말이지. 이동했다 이 말이지. 이동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중 위치를 우리가 S라고 하고 처음 위치를 S0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서 델타 S 이동거리라고 하는 놈은 S 빼기 S0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러면 이거를 아까 시간하고 시간 시각과 연결시켜보자. 처음 위치일 때의 시각은 몇입니까? S0일 때 시각은 T0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 처음 위치라는 건 처음 순간의 위치. 나중 위치라는 거는 나중 순간이 되었을 때의 그때 위치.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속도가 있고요. 처음 순간에 빠르기가 있겠죠. 요거는 앞으로 요렇게 쓰겠습니다. 뭐? V0.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냥 지금 써오던 방식대로 하면 요렇게 쓰면 되겠죠. V. 됐나? 여기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얘는. 무슨 속도? 무슨 속도? 무슨 속도? 평균 속도는 V 평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누구? 누구요? 가속도. 가속도는 A.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대전제들로 따지면 A는 어떻게 구해내느냐 하면 뭐라고 했죠? 가속도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 근데 단순히 속도 변화량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됐어? 그래서 얘는 걸린 시간이 얼마?
여기서 약속한 걸로 하면 델타 t 되는 거죠. 델타 t분의 뭐?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저음 속도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두 쪽 나도 평균 속도는 무슨 속도는? 평균 속도는 운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 총 운동 시간분의 뭐라고? 총 운동 시간분의 총 운동 거리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니? 됐어요? 이때 중학교 때 조금 이쪽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 중학교 때 했던 건 지우고 생각해라. 알겠나?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가정으로 잡는 게 전제로 잡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씨. 오늘 너무 힘들다. 내일 마라톤 이제 열심히 해. 죽지 말고 알았어. 아까 어떤 놈이 내가 저 1등 할 거야 하는데 꼭 그런 놈이 쓰러져서 옵니다. 제발 뉴스에 나지 말고. 우리 학교만 하는 거 아니죠? 대구에 학교들 여러 군데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게 무슨 기념으로 하는 거고? 228? 218? 228 아이가? 어쨌든 2월 달에 행사를 4월 달에 마라톤으로. 애들 잡겠다 잠깐. 근데 너 5km 뛴다며? 4km야 또? 갔다 오십시오. 담소 좀 나누고. 알겠습니까? 또 주변 여학생들 지나가는데 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즘 함부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진 찍히면. 자, 먼저 우리가 등속도 운동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과 관련된 식을 얘기해 줄게요. 뭐부터 얘기한다고? 식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 식을 써놓고 얘기합시다. 됐습니까?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은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이게 뭐지? 평균 속도는 당연히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근데 속도가 쭉 어떻게 됐어? 유지가 된 거 아니야. 그 말은 즉슨 평균을 구하든 어느 순간의 속도를 보든 이런 운동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고? 말로 표현해보자. 등속도 운동은 운동하는 내내 전체의 무슨 속도나 평균 속도나 이게 뭐였지? 나중의 순간 속도나 그건 또 처음의 순간 속도나 늘상 어떻다? 똑같이 일정하고 당연히 정지 상태가 아니니까 0이 아닌 상태. 유지되는 운동이에요.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라. 얘를 힘들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로? 자,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됐나? 세로축이 속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프에 나오고. 그래프에 나올까? 속도가 어떻다고? 시간이 흘러도 속도는 유지된다며.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래 되는 거 아니오? 이해됐어? 기울기가 얼마? 그렇지. 기울기가 빵이에요. 뭐라고요? 기울기가 빵이야. 됐어? 그럼 이때 잘 들어. 요 지점을 T0라고 잡읍시다. 됐나? 그 다음에 어느 아무 지점이나 하나 잡고 요 지점을 T라고 잡읍시다. 됐어요? 됐어? 하나 물어볼게. 요 속도는 V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노? V0라고 써도 되고 V평이라고 써도 되지 얘는. 그러면 대표값으로 뭐라고 하자? V라고 하자. 뭘 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얘 써도 상관없어. 알았어? 그러면 요거는 0이지. 속도가. 하나 물어볼게. 요 길이 얼마고? 요 길이 얼마고? 0에서 V까지니까 길이 얼마? V. 여기서 여기까지는? 델타 T. 델타 T 여기서는. 맞아? 물론 T라고 해야 되지만 맞아?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뭡니까? 면적이. 식으로 표현해보면 면적이 얼마 됩니까? V 곱하기 델타 T 아니요. 맞아요? 이것인 즉슨 V는 이거래매. V 델타 T 했지? 는? 됐어. 말로 표현해봐. 뭐야? 무슨 운동일 때?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을 따지고 있나? 등속도 운동에서 뭐는? 이동 거리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어떤 속도를 가져와서든 속도 곱하기 뭐? 걸린 시간 곱해주면 돼요. 이 말이야. 근데 그 의미는 뭐였다?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뭐라고요? Y축 먼저 부르고 X축 부르면 돼요. 종류는 일단 운동량, 충격량까지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몇 가지? 첫 번째,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세로축이 뭐란 얘기고? 가속도란 얘기죠.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 뭐라고요? 세 번째가 위치 시간 그래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위치 시간 그래프. 됐어요? 됐냐? 그럼 잘 들어. 얘가 하나 더 할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빵이지. 맞나? 기울기의 정의가 뭡니까? X축 변화량분해. 그러는 동안 그래프의 Y축의 변화량 이렇게 되지. X축 변화량이 얼마예요? X축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X축 변화량이 T 빼기 T0지. 줄이면. 맞아요. 됐나? 나중속도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Y축 변화량. 나중속도 얼마? V. 처음 속도 V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봐봐. 써보면 V-V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로잖아. 그럼 이래 해도 돼? 처음 속도나 나중 속도를 이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해주면 이게 뭐고? 지금 이게 뭐고? 그렇지! 이게 가속도의 정의죠. 뭐라고? A가 얼마? 됐어? 기억해야 될 거. 메모해라. 여러분 그래프 중에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아까 그래프 종류가 몇 개 나온다고? 운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세 종류 나옵니다. 세로축, 일단 가로축은 전부 시간이야. 뭐라고? X축은 시간이야. 그건 거의 지금 역학적 시스템 하는 동안에는 나중에 운동량, 충격량 끝날 때까지도 가로축은 뭐인 경우가 많다. 시간이에요. 그 일과 에너지가 안 나오는 이상 시간입니다. 근데 세로축이 뭐냐 이거지.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은 키포인트를 던져줄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누구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 되겠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면은 웬만하면 다 끝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메모해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1번 기울기의 의미는 뭐라고? 기울기의 의미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봐봐.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 지금 무슨 운동인 경우에? 등속도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래프가 뭐 1에 나오건 1에 나오건 1에 나오건 1에 나오건 뭐 1에 나오건 상관없이 속도 시간 축에서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가속도 아니요. 근데 임마 기울기 구해보니까 얼마래?
0이란 얘기는 가속도가 얼마다? 얘는 무슨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등속도 운동. 아까 등속도 운동은 뭐라고? 말 안 했나? 등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증명된 거야.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100%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를 내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가 몇 초 동안 얼마 이동했는데 요딴 거 물어봐야 됐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동 거리를 구하는 식이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막하면 문제 속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찾아서 뭘 찾아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찾아서 해당 시간까지의 밑면적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돼요. 이동 거리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적분값인데 모르겠지. 넘어가. 그러니까 자세한 걸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런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구해내면은 무조건 그게 뭐다? 그 해당되는 구간에서의 뭐가 된다고? 이동 거리야. 그거는 운동의 종류와 상관이 있다 없다? 등속도 운동은 마침 무조건 뭐가 돼?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가로 세로 하면 되지. 맞아? 그런데 그래프가 잘 봐라. 1차 함수꼴로 나오면 뭘까? 그렇죠. 삼각형 면적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곡선이 나와서 뭐가 나왔다고? 속도 시간 그래프가 곡선이 나오면 너 구할 수 있나 없나? 못 구하지? 그거는 이동거리 못 구해요. 다른 걸로 구해야 돼. 만약에 곡선으로 하는데 구해라 그랬다면 내 생각에 그거는 안병헌 쌤이 너 죽이려고 낸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안병헌 쌤은 그렇게 내지는 않아. 알았어? 그럼 이거지. 뭔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가 뭐라고? 곡선으로 나왔어. 됐어? 그럼 일단 그거는 이동 거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알겠어요? 됐나? 오케이. 오늘 이 시간 하고 나서 중력에 대한 것만 살짝 정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메가 스터디 안에 있는 문제는 다 풉니다. 답지 버려도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답지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속으로 가겠지 너가. 저 새끼 또 저지를 안 해 하면서. 그래 된다니까.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무슨 운동? 이번엔 무슨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은 일단 가속도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 가정을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주어지겠지만 제가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V0는 뭐는? 말로 해봐. 말로 해봐. 처음 속도는, 그죠? 처음 속도는 요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고? 0보다 크다는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방향이다. 뭐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현재 앞으로 바뀔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는? 가속도는 일단 뭐 하면서? 변한다 안 변한다? 가속도는 안 변해. 알았어? 그런데 이 새끼도 뭐다? 양수로 일정하다. 됐나? 요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잘 보세요.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이미 이 얘기가 이거였잖아. 맞아? 이거는 자 A는 정의가 왜 된다고? 얘는 식이 델타 T분의 V-V0가 일정하고 0이 아니다. 지금 현재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런 거야. 분수와 관련된 식이 일정한 경우에만 이항하고 곱하는 게 자유롭게 되거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 맞아요? 잘 봐라. 첫 번째 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식을 V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V는 나중속도입니다. 뭐라고요? 나중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A 델타 T 더하기 V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게 등가속도 운동의 1번 방정식 되겠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 변수가 누구?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서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문자가 몇 종류 쓰였습니까? 네 종류 아이가? V, A, 델타 T, V0 네 종류입니다. 됐나? 이 중에 상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상수. 변치 않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물체 운동 하나를 봤어, 알았어? 그 물체의 처음 속도는 정해졌지. 처음 속도가 10m/s라고 했는데 10초 뒤에 처음 속도가 다시 20m/s 됐대. 이딴 소리 하면 미친 소리 아니야. 맞아? 처음 측정된 속도는 상수입니다. 됐니? 두 번째, 또 상수 하나, 상수. 무슨 운동이고? 그래! 이게 상수예요. 됐어요? 됐나? 그러면 얘를, 잘 봐라. 얘를, 시간이 참 항상, 얘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뭐로 그려본다고? 이게 시간, 이게 속도. 그럼 속도가 V지. 시간이 T고, 맞아? 그러면 이거 왠지 이런 느낌 안 드나? 잘 봐라. 잘 보세요. Y는 AX 더하기 Y0 B인데 Y0 이래 된 것 같지 않나? 형태가 똑같지 않나? 이게 X, Y면 이 꼬람 아이가? 이때 A가 어떻고 일정하고 요런 함수를 뭐라 하노? 1차 함수 아니야.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함수지. 거기다 A를 플러스라고 잡아줬잖아. 맞아? 그럼 이 그래프는 잘 봐. 이래 나오는 거네. 맞아요? 이때 우리가 원점을 T0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그럼 요때 요 놈이 뭐고? Y절편이 B 값이잖아. 그게 뭔데? 처음 순간의 속도. 맞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느 정도 구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기를 뭐라고 잡자? 나중시각이라고 잡읍시다.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치역은 요 값이 얼마다? 처음 순간의 속도를 뭐라고 한다고? 처음 속도. 나중 순간의 속도를 나중 속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오? 맞나? 됐어요? 등가속도 운동은 1차 함수꼴이 나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가. 뭐라고? 속도시간 그래프가. 됐어요? 잘 들어. 끝났어 이제. 너 사다리꼴 면적 못 구하는 거야 이제. 뭐 의해도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알았어? 아까 얘기했어요. 운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가 나왔어. 일정 구간에서 그 아래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면적 구할 수 있나 없나? 너 면적 구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면적 구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면적 구할 수 있죠? 아니 숫자로 돼 있으면 금방 구하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래 되는 거 아니야? 크게 이 면적은 위에 거, 밑에 거를 가라고 하고 위에 걸 나라고 하면 가 더하기 나 아니요? 그리고 그 면적은 무조건 뭐라 그랬노 내가? 의미가 뭐라고? 자, 속도, 시간, 뭐에서? 그래프에서 구간 면적은 면적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동거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잘 봐요. 델타 S는 가 더하기 나 맞나? 자, 먼저 가는 직사각형 면적 아니야. 가로 얼마? T-T0니까 뭐고?
델타 t라고 하면 되네. 세로는요? V0 빼기 제로잖아. V0네. 가의 면적은 V0 곱하기 델타 t. 맞아요? 오케이. 나 면적은요? 삼각형 면적이네. 일단 2분의 1 때리고 가로 얼마? 또 델타 t네. 세로는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 힘들어 씨. 맞지? 맞아? 아니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따라서 요 위로 옵니다. 따라서 델타 S는 V0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V 마이너스 V0 곱하기 델타 T 이래 돼 있잖아. 써놓으니까 졸라 복잡하지만 이게 의미가 뭐라고? 이거 면적 구하는 거라고. 이 그래프인 경우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맞아? 직사각형밖에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제일 쉽게 구하는 건 삼각형 더하기 사각형 하는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 의미예요. 됐니? 그런데 요거를 과학자들이 아예 등가속도 운동일 것 같으면은 아예 그래프도 쳐다보지도 말고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바로 구해낼 수 있도록 이 식을 정리를 한 거야. 됐니? 근데 이 식은 그대로 쓰기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요 식으로 잠깐만 돌아올게요. 요 식에서 변수 몇 개고 방정식이라는 거는 식이 하나 있고 변수는 두 개 있어야 되지. 세 개 되면 안 되잖아. 못 구하잖아. 그럼 이것도 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지. 일단 요거 변수 맞나? 맞네요. 이 안에 변수가 몇 개 있노? V0는 뭐라고? 상수. 델타 T? 변수. 이거는 끊임없는 변수예요. 2분의 1 상수지. V0 상수지. 델타 T 아까 나왔던 놈이니까 두 군데 나뉘어져 있어도 상관없지? 문제는 누구다? 그치? 인마가 있어서 이 식을 못 쓰는 거야. 됐어? 그런데 우리가 저 식을 여기에서 끄집어오면 상수하고 원래 쓰던 변수가 오는 거예요. 잘 봐. V-V0는 A 곱하기 델타 T지. 맞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델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가 몇 개밖에 없어? 몇 종류? 그죠? 이거 하고 미안 이거 델타 T라고 써야 돼. V0 델타 T 됐어? 됐어요? 이 두 식 외워놓으면 이건 등가속도 운동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식은 어디에 쓸 때 쓰느냐 하면 목적이 이거야. 예고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일반화하면 이거야. 나중속도와 뭐와? 나중속도와 순간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내가 알고 싶을 때 쓰는 식이야. 됐어?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하고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뭘 알고 싶어? 시간에 따른 뭘 알고 싶어? 그래, 중간에 나중속도는 어디 되는지 막 이런 거 막 갖다 떼치우고 뭐만 면적이 아니지. 이동 거리를 알고 싶을 때. 됐어요? 됐어요? 여기에 보너스 두 개. 보너스 두 개는 하든 말든 너가 선택이 알아서. 첫 번째, 문제에서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인데 시간이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뭐라고? 앞만 읽어봐도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 몇 초에서 시작해서 몇 초에 끝났는지가 안 주어질 때가 있어. 근데 무슨 운동이라고? 지금 쓰는 모든 식은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만 쓰이는 거야. 됐니? 시간이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다고? 시간이 사라졌을 때 쓰는 식이 바로 요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은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 동영상 보신 분도 해보십시오. 요 식은 유도식입니다. 뭐라고? 요 식에서 T, 델타 T에 대해서 정리해. 뭐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델타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 이게 나와. 전개하면. 알았어? 그다음 마지막.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만 뭐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만 무슨 속도는? 여기 있었던 속도는 전부 순간속도입니다. 처음 순간, 나중 순간 이거죠. 근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구하래? 평균속력 구하라, 평균속도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해도 돼. 이게 원래 정석이야. 근데 무슨 운동인 경우에만?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만 써먹는 팁이 하나 있어. 여기에만 딱 성립되는 거. 바로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봤던 요식입니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가지고 나누기 2 때리면은 그게 평균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운동이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등가속도라는 말은 안 썼지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요딴 식으로 했거든. 그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됐나? 됐어요? 자, 등속도 운동은 식을 요것만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요걸로 기억하거나 요걸로 기억하거나. 됐나? 중요한 건 사실 이 식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약속하자고 했는 전제 있죠, 전제. 전제가 자유자재로 좀 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기호로 표현하는 것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일단 식은 요거 외워놓으면 정말 편할 텐데 최소한 하면은 이래 된다. 요거 됐어? 3개 외우고 그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프 종류 중에 몇 종류만 나왔다. 원래 3종류가 등장하는데 내가 지금 종류는 한 종류만 나왔어. 무슨 그래프? Y축이 뭐인 경우만, Y축이 뭐로만, 속도인 경우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가속도입니다. 잘 봐라. 그럼 잘 봐라. 그래프가 이래 나왔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얘는 무슨 운동이고? 기울기가 어때? 증가하나 감소하나? 죽여불라. 가속도는 기울기는 일정.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야? 빵이지. 자, 이게 0이 아닌 숫자면 뭐고? 등속도 운동. 0에 가서 붙어 있으면 정지 상태 유지. 됐나? 그럼 만약에 이래 되는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너가 보는 방향에서 이런 이차함수 꼴이야. 이건 뭐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노? 증가하지. 이건 가속도가 커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안 나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목요일날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날은 드디어 아까 저기에서 중력과 만유인력 관계, 그 다음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딱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날 문제 싸그리 다 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운들 내시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역학적 시스템을 아마 내 생각에 다음 주 화요일날 문제 푸는 것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확률이 있어요. 운동량, 충격량 들어간다 하더나? 들어간다고 하는 반도 있고 안 들어간다고 하는 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대처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